나 짝퉁 파는 거 아니다 라는 거를 서류로 입증하시면 바로 풀립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라고 소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이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라고 보증해주는 변리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견서로 1차로 대응을 하고 안 되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쿠팡에서 상품을 삭제하겠다 또는 계정을 정지하겠다 이런 메일을 받으셨다면 당황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도 해보고 억울하다고 메일을 보내봐도 아마 돌아오는 건 소명하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을 겁니다. 쿠팡 시스템 안에서 판매를 재개하려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쿠팡이 규정해 놓은 공식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은 쿠팡이 인정하는 3가지 대응 방법과 각 방법이 언제 통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라고 소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자거나 특허를 가진 권리자라면 본인 등록증 내면 됩니다. 나는 정품을 파는 리셀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사가 발행한 거래 명세서, 인보이스, 정품 소명서 같은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나 짝퉁 파는 거 아니다 라는 거를 서류로 입증하시면 바로 풀립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권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상표든 디자인이든 등록 가능한 것이 있다면 빠르게 등록해서 소명할 수 있고요. 디자인 일부 심사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등록이 나오거든요. 디자인 침해로 신고를 받았다면 등록을 빠르게 받고 소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이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내 상표나 특허는 없어요. 내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고 들어온 내용을 보니 디자인이나 규실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면 내가 먼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만 하는 경우라든지 등록한 권리가 자명하게 무효거나 또는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좀 억울하죠. 이때는 이제 전문가인 변리사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이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라고 보증해주는 변리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쓴 해명서로는 설득이 잘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저희 같은 변리사들의 도장이 찍힌 소견서가 공식 문서로 이제 검토해 볼 만하고요. 대응했던 사례 중에 등록 디자인하고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출원일보다 앞서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디자인권 침해라고 권리자가 주장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권리자도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디자인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등록 디자인권 출원일보다 앞서서 판매한 자료와 이제 해외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첨부를 하면서 소견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소견서는 자명하게 누가 봐도 침해가 아닌 경우에만 해결이 되고요. 특허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든지 상표나 디자인이 유사인지 비유사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쿠팡의 소견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심결문이나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쿠팡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소견서도 안 통하는 최악의 상황. 이때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등록 무효 심판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건 중에 이제 상대방이 특허증을 들이밀면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특허가 출원되기 이미 2년 전에 유튜브와 중국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특허 출원 전에 중국에서 특허 등록까지 완료해가지고 공개까지 된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특허는 모여가 돼야 된다, 신규성이 없다 라고 심판을 청구를 했고 결국 특허심판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내부 구조에 대한 것이어가지고 대응에 좀 어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다행히 이제 중국 특허 공개 공부하고 그 리뷰 유튜브에 내부 구조까지 리뷰하는 게 있어서 가능을 했었어요. 이제 이 무효 신결문을 쿠팡에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권리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즉시 판매가 재개됩니다. 심지어 이제 억울하게 당한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권리가 무효는 아닌데 내 제품과는 다르다면 어떡하죠? 그때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제품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제 심판원에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심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한 달 매출이 중요한 온라인 셀러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기는 해요. 이제 우선은 소견서로 1차로 대응을 하고 안 되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쿠팡에서 상품 삭제하겠다라는 경고장이 날아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 3단계를 떠올리세요. 먼저 내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등록증이나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술적으로 다르다. 이미 이 제품이 출원 전에 공개가 되는 신규성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전문가의 소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혹시 상대방 특허나 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 심판, 아니면 이제 제품표로 다르다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서 심판원의 심결문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내 제품이 억울하게 내려갔다면 지금 바로 저희의 무료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를 골라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번 상품이 삭제되고 결국 계정 정지까지 된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정 정지까지 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경고가 누적된 상태라 소견서 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엔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